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과 삼성전자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 옴디아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2021년 4,89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약 5,423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약 2020년에는 500조 규모, 우리나라 돈은 500조 규모, 근데 2026년에는 600조 규모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공급 체인망,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자국 내 중심으로 글로벌 질서를 개편해 나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에 미국은 이전에는 좀 지켜만 보다가 안 되겠다. 반도체라고 하면은 첨단 산업의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런 반도체 굴기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미국의 인텔 그리고 자동차 회사 등 16개의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자족을 늘려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죠.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자국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3월달 기준입니다. 3월달 기준으로 약 100억 달러가 수출됐는데 그 중에 중국으로 수출된 비중이 59.9%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10.4%, 그리고 미국이 7.3%, 그리고 기타가 이건 필리핀 이런 거 다 포함해서겠죠. 19.3%입니다. 이렇듯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엄청 많은데 미국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들어줄 수만은 없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서 미국은 파운드리 업체 세계 약 56%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대만 TSMC라는 회사에게 미국에게 현지 공장을 지으라고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요구를 해서 TSMC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걸 각오하고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약 133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그러니까 디램과 랜드 플래스가 아닌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직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하고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CPU니 GPU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지어서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을 원활하게끔 하자는 목적이 미국은 있는 겁니다.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항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들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력을 높여서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점차 그 어려운 상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체 알고 있지 않습니까? 5G 통신 장비 업체로서는 세계 1위,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 세계 1위,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기 있기 때문에 세계 1위까지 했었죠. 그런데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글로벌 각국 나라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해서 이건 거의 현실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SK텔레콤이나 KT, LG U+ 일부들은 화웨이의 5 장비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죠. 여기에 반도체까지 공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상당한 점유율이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습니다. 이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죠. 물론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중국 내에서 내수로 다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자니 중국을 상대하면서 그쪽에서도 팔아야 되고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중국에게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미국이 저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의 가장 핵심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행보를 해야만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그리고 존재감을 드높여 가는 가운데 우리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까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길은 보일 것이라고 S부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보와 경제는 한 몸통입니다. 원래 사실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S부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든 대한민국의 수뇌부와 삼성전자의 수뇌부들은 진짜 수기를 거듭해서 냉철하고 신중한 결단들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정면 돌파가 가장 좋습니다. 미국하고 동맹인데 중국에게 미국하고 동맹인데 동맹을 깨고 어떻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나갈 수 있냐. 우리의 한계는 여기일 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지혜들이, 해안들이 대한민국과 삼성 수뇌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기를 S부장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